네, 팔자설화 10 신의 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상에서 신이 이승으로 내려올 때는 비표를 들고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그 팔신들이 즉 왕이 한 명이 있고 나머지 7신이 왕을 잘 이승해서 이렇게 잘 받들어 가지고 좋은 일로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천상으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7신들이 천상에서 여러 가지 재능도 배웠고 그 다음에 품성도 배웠고 또 힘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말을 한 다음에 이승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그 어떤 일들을 다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왕이 각각의 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잘 할 것이냐 어떤 일은 잘못할 것이냐 이거를 판단하고 있어야 그때 필요할 때 그 신들을 부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신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이 팔자를 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왕이 그 힘이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쓰는 그런 힘을 얘기한 거냐 아니고 어떤 그 정신적인 그런 의미가 가미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강하냐 약하냐 이것을 이제 판단해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갑이라는 왕이 지금 돼 있는데 이 갑이라는 것은 양이기 때문에 양으로 되는 그 왕은 강해져야 좋아요. 강해야지만 자기 그 주관대로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강한 것이 좋은데 이때 이제 강하냐 약하냐는 것을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먼저 이제 비겁하고 인성일 때는 본신을 도와주기 때문에 왕을 도와주는 신이기 때문에 다 플러스로 적었어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 중에서도 이 왕에서 가까운 것이 있는데 가까운 게 여기 이제 월령이라고 하는데 즉 월주에서 월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월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월령이라고 부르는데 똑같이 힘이 강하죠. 300. 요거는 비겁일 때는 400 이렇게 이 중에서 제일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요 중에서도 제일 강한 힘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 비겁은 플러스를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 다음에 식상, 재성, 관성은 다 본신에서 힘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로 다 설정을 했죠. 역시 이것도 원령일 때가 마이너스로 강하게 나타나죠. 이것도 마이너스로 강하고 이것도 마이너스로 강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여기다 대입을 해서 그것을 차례대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계산해서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신강사주가 된다. 지금은 이 계산했더니 975라는 값이 나와가지고 신강으로 할 때는 한 300이나 400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신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플러스 되면은 신강이라고 보고 마이너스면 신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니까 연애에 있는 힘들이 약하죠. 제일 약하게 돼 있어요. 연애는 요건 이제 수하고 불이니까 수극화에서 화는 물에 의해서 극당하죠. 이렇게 극당할 때는 그 힘이 반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50이었는데 극을 받으니까 이거의 반만큼의 힘이 감소하니까 플러스 25를 해서 반만큼의 힘인 마이너스 25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건 목극토하니까 이 축이 또 마이너스를 그 힘을 반만큼 또 감소당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00이었던 것이 그거의 반만큼으로 감소하니까 플러스 50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50만큼의 힘만 나타난다. 이렇게 정언했고 그 다음에 이 갑자차는 왕이죠. 왕 자신의 힘은 100으로 봤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신왕사주가 된다 해서 지금 같이 내려온 그 왕은 신왕사주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신왕인 경우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운을 얘기할 때도
본신을 도와주는 쪽, 신왕 쪽으로 그냥 가는 종왕격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종왕격이 될 때는 그 용신도 그냥 본신을 도와주는 쪽에 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천상에서 내려올 때 비표를 가지고서 내려왔는데, 그 비표라는 건 바로 연월일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연월일시가 뭐냐면 그 신들이 어떤 위치에 올 것이냐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신이 오는 위치에 따라서 힘도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또는 어떤 품성이 있을 것이냐, 어떤 재능을 나타내겠냐, 그 재능 나타난 신이 끝까지 그 어떤 일을 그 중단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그 비표에 나타난 신을 찾으면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알아낸 방법은 우선 만세력을 이용하는데, 53년에 해당되는 만세력에서 양력 3월이니까, 여기 권명은 여자를 말한 거예요. 3월이니까 3월에 해당되는 만세를 가져왔어, 이렇게. 그럴 때 14일 날 태어났다고 그랬으니까 양력의 3월 14일 보니까 갑자로 돼 있죠. 이 갑자가 뭐냐면 일주 왕이 되는 거죠. 갑이 왕이고 그 옆에 자가 배우자 쪽이 역할을 하는 그 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주에다가 갑자라고 적은 거죠. 그 다음에 맨 우측에 을묘로 돼 있는데, 이 을모가 바로 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월에 월주에다가 을묘라고 적었고, 그 다음 이제 연이라는 것은 태어난 해니까 53년이란 건 계사년이니까 계사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 이제 시에 대한 건데, 시는 이제 시주를 찾는 표가 있어요. 그 시주 찾는 표에서 요 갑이라는 일간일 때 시주 찾는 표가 여기 나왔죠. 갑일 때는 이렇게 갑자월축 병인 정묘 무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 표를 모를 때는 또 찾는 방법이 있죠. 갑하고 기라는 건 갑기합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갑기합은 토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그 시를 잡을 때를 시의 기준은 진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진시라고 써놨죠. 진시가 기준 되는데, 이렇게 갑기합토라는 거는 토가 진시 앞에 오는 거, 이렇게 토가 무가 바로 토가 해당되니까, 그래서 무진시가 된다. 즉 갑이라든가 기로 시작되는 일간은 갑이라는 왕이나 기라는 왕이 시작되는 그런 그 시는 무진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진시만 알면은 나머지 시는 다 순서대로 적으면 되겠죠. 자, 이 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이제 요거는 1961년 8월 10일 이후나 지금 현재 사용되는 표죠. 아니면 이제 1954년 3월 20일 이전, 그전, 그러니까 53년생은 이 표에 해당되겠어요. 그럴 때 이제 갑에 대한 걸 보니까, 시주 찾는 표를 보니까 거기에서 무진이라고 되어 있죠. 무진시. 그러니까 갑이나 기로 시작되는 갑이나 기에 해당되는 왕일 때에는 다 똑같이 무진시가 되죠. 그 아래는 방법은 갑기 합은 토라고 했으니까 토니까 무구나, 진시가 기준이니까 무진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물론 이 표를 그냥 보면 되겠지만은 표를 볼 수 없을 때는 그렇게 찾아가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예문에 갑자였었죠. 그러니까 갑이 왕이었었으니까 그 왕의 자신의 품성은 어떠냐, 그런 것을 알아낼 때는 이 오행에 대한 것을 보면 되겠어요. 갑이라는 것은 목이니까, 목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목은 갑목과 을목이 있는데, 갑목은 똑바로 높이 올라가는 나무를 갑목이라고 하고, 을목은 이제 구부러져서 크는 나무를 을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갑목은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갑이 양인데, 왜 그러냐면 높이 올라가니까 센 바람이 불면 부러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튼튼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양목일 때, 갑목이 양목이니까 양목일 때는 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을목인 경우는 이렇게 덩굴져서 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약간 그 옆으로 휘어서 올라가는 이런 나무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꼭 그 강할 필요는 없겠어요. 을목일 때는. 그렇지만 이제 그 주위의 상황을 그때그때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이제 갑으로 된 왕이니까 그 왕은 어떤 그 성품이냐 하면은 오상에서 인을 얘기한 거고 어질 인자를 쓴 거죠. 인이고 성정은 측은지심이 있다. 어떤 그 불쌍한 일을 벌었을 때는 그것을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얘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왕성할 때는 왕성하다는 것은 목을 한 2개 정도 사주에 약간 그래도 수가 있어서 수생목 해주는 것을 이렇게 생을 받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왕성하다고 그래서 그때는 매우 인자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화나 토나 금이나 수는 또 여기 있는 것의 내용을 참고를 해서 그때 왕의 성품을 찾아내서 이 찾아내면 그 사주에 운영할 때 어떤 상태로 갈 것이냐도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봐두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에 이제 너무 많을 때도 좋지 않아요. 나무가 너무 많으면은 그것도 좋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고집과 치우침이 있을 수 있다 그랬고, 너무 또 적을 때, 약할 때 그런 얘기죠. 그럴 때는 불인하고 그 어질지 못하다 그런 얘기죠. 불이니까 질투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천간은 이제 목에 대해서 천간은 갑이나 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지에는 인과 묘가 있고, 방위는 동쪽을 말한 거고, 계절은 봄을 말았어요. 그 다음에 오기는 생기가 될 거고, 오장은 간이 되고, 원로는 1월이나 2월을 얘기하고, 수는 3이나 8로 얘기를 하고, 짐승을 말할 때는 청룡을 표시할 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또 이제 화, 토, 금, 수 이렇게 차례대로 또 이렇게 그때 나올 때마다 이 표를 참고해서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시는 이 표에서 읽어나가면 되겠죠. 무진시라는 것이 이제 기준이 된다고 그랬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는 오전 2시라고 적어졌으니까 그러면 2시는 바로 2시 30분에도 해당되니까 여기에 보니까 을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을축이 시주가 된다 이렇게 찾아낸 거죠. 여기 시라는 것은 2시간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강한 것은 월령에 있는 것이 제일 강하니까 여기 갑이 왕이면은 월령이 여기죠, 위치가. 그러면 요것이 제일 강한데 양인으로 됐네요.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겁재인데 겁재 중에서도 양인으로 됐을 때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하고 그 재물을 극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때를 양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그래서 월지에 있을 때를 특히 양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묘라는 건 목이니까 이 정제, 재물이죠. 정제를 가까이서 만나면 당연히 이걸 크게 뿌리겠죠. 그래서 이 양인이 있을 때는 정제가 어디에 있나를 잘 살펴봐 줘야 돼요. 네, 여기 양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간목일 때는 이렇게 묘가 오면은 양인이 되는 거고, 병일 때는 오가 오면 양인이고, 무일 때는 오가 오면 양인이고, 경일 때는 유가 오면 양인이고, 임일 때는 자가 오면 양이다. 이때 이제 월지에 오게 되면 이것이 월지 쪽으로 오게 되면은 양인격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요 중에서 요거 병오, 무오, 임자에서 요 세 개는 오가 자가 일지에 오면은, 즉 양인이 일지에 오면은 요 세 개는 병이나 무나 임이 왕일 때는 요것이 세 개가 일지에 오게 되면은 임자 일지에 이렇게 오게 되면 그건 일인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월지에 왔기 때문에 양인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인격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 제복이 있으면은 비범한 명이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부귀하거나 권력계에 진출해서 법관이라든가 무관 또는 의사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또 본신이 스스로 왕하니까 굉장히 그 앞에서도 정리했지만 왕하게 나왔죠. 그래서
보통 신왕하게 된다. 또 인성으로 행해 좋다. 신왕으로 됐을 때는 자기 쪽으로 종합격이 되기 때문에 자기 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인성은 본신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인성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재로다가 재라는 건 뭐냐면 관살을 도와주는 거니까 관살이 있어야 관살과 그 양인 묘가 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재운이라든가 인운으로 가는 게 좋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인운 쪽을 주로 관심 있게 봐줄 필요가 있고 재운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살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요 을하고 경이 을경 합을 하니까 요 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금국목을 하니까 요게 관살이 되겠죠. 그래서 관살을 요 을이 합을 해서 요 관살이 그 본신을 아주 극해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되고 요 을이 양인인데 양인을 또 요거가 결합이 되니까 양인이 그 재물을 극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격국이 된다는 뜻으로 요 을경 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앞서서 설명한 내용이 그 제복이 돼야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주 볼 때 중요한 것은 원령이 무언가를 첫째 잘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나타난다는 말은 꽃나무로 말할 때는 꽃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꽃이 간에 나타나는 것이 꽃이니까 꽃이 간이고 지지가 줄기가 되고 지장간이 뿌리 쪽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꽃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는 을이나 이런 것은 간목과 똑같은 거니까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 정모가 있는데 정인이죠. 그러니까 정모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문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학자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쪽이 지금 꽃으로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이 꽃으로 나타난 그 개수가 어떤 뿌리가 잘 있는가 없는가도 봐줘야 되겠어. 뿌리가 없으면은 쓰기가 나쁘죠. 그러니까 뿌리가 있어야지만 꽃도 잘 발달하고 향기도 잘 날 테니까 잘 나타날 테니까 뿌리가 있나 없나를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물론 연에 있으니까 힘이 약하겠죠. 여긴 50분이 그 힘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뿌리가 있으면 튼튼하니까 괜찮죠. 여긴 뿌리가 여기 있네요. 그 임계 이렇게 있고 또 여기도 계가 있죠. 이게 다 물이니까 뿌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본래 힘은 약하지만은 그래도 뿌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힘을 쓸 수가 있겠구나. 그렇지만은 이 양인의 힘에 비한다면 약하죠. 그러니까 제일 큰 힘은 요거 양인이 어떤 방향으로 가나를 잘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인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시주에 을축이라고 했는데 이 축으로 된 것을 금신격이라고 해요. 이것을. 그래서 금신격은 계유나 기사나 을축, 시주에 요것 중에 하나가 있으면 금신격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금신격은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냐면 칠살과 양인을 대하면 이 지금 사주는 칠살하고 양인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진기운이다. 그래서 명민하고 또 불효불굴 자기 의지를 잘 꺾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이 있고 운에서 화를 만나면은 아주 좋은 그런 명이 돼서 장록과 주기가 높아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앞에 예시된 그 사주는 화가 있기 때문에 장록과 주기가 높아질 수 있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제 금운일 때는 이렇게 재물에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 수운일 때는 이렇게 여긴 질병이 있다고 했지만 지금 사주는 신왕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운이 와도 상관없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정리해 놨어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시묘격인데 시묘라는 건 땅 속에 있는 보물을 얘기하는데 충이 되면은 그 보물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심의합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살펴보죠.